오늘은 그 지난 3월에 서울시장 테마로 언급했던 이 시멘트 산업을 다시금 좀 복기를 해보고 또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때 이후로 좀 어떤 점들이 추가되거나 좀 달라졌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그 구체적으로 시멘트 산업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현재 그 건설 섹터를 좀 간단히 복기를 해보면 이제 현재 이 건설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을 이제 자주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설업 자체는 호황인데 근데 이제 그 내막을 보면 이제 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이런 철근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런 철근에 더해서 이제 시멘트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확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이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조달이 안 되니까, 조달을 못 해주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거 실적이 나올 수 있겠냐는 이런 노이즈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현재는 그 톤당 6만 원을 받고 팔고 있는데, 이제 현재는 그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8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할 정도로 이제는 좀 단가를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곡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연탄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사실 지난 3월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에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연탄 가격을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현재 이 시멘트 기업들이 이 버틸 만큼 버텼다고 판단을 해서 조만간 이제는 진짜로 가격 인상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며칠 뭐 쌍용CN이나 뭐 성신양해, 뭐 삼표시멘트 같이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이제 시멘트 단가는 조만간 뭐 아세아 시멘트, 성신양해가 좀 주도적으로 인상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들 기업이 인상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들리면 이제는 순차적으로 이제 뭐 같이 일제히 오르겠죠. 다른 기업들 역시 이제 그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만약 이렇게 되면 실적 증가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 그 건설 산업, 특히 이제 시멘트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시멘트 산업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좀 중심에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현재 건설사들이 착공은 늘었는데 이제 이들 건자재들의 출하량이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시멘트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금 물량 공급이 풀리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시멘트 가격이 올라도 이 시멘트 기업들이 이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기사는 지금 시멘트 기업들이 정부의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쉽사리 물량을 늘리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이제 들여다보면 이 탄소 배출권 제도라는 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줄이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배출할 수 있는 이 탄소 배출 총량을 정해줘서 이제 각각 기업들한테 이제 배출권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테슬라의 온실가스 크레딧이랑 약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본인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다 소진하면 이제 다른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은 이제 건설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건설업이 좀 호황이 되면서 이들 시멘트 기업들이 기존에 생산하던 양보다 이제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그 정부가 정해준 양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 배출량, 나한테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해서 시멘트를 더 생산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한테 사와야 되는데, 이게 현재 그 톤당 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멘트 가격이 톤당 6만 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탄소 배출권 2만 원 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4만 원이 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유연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결국에는 시멘트 기업들한테는 이제 마진이 안 남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시멘트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황이 되게 좋아졌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물량을 늘리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멘트 기업들이 뭐 탄소 배출권을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산업 분류를 할 때 조금 납득이 가게 해달라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아무튼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컨센은
이제 시멘트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유연탄 가격이 계속 초급등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시멘트 가격이 정말 인상이 되면 시멘트 기업들의 매출은 꽤나 늘어나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멘트 기업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 잘 아실 텐데 이런 건데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ESG 사업이죠. 뭐 ESG라고 해서 이렇게 진부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시멘트 산업 내에서 ESG는 뭐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 같은 걸로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 게 요즘에 이제 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비싼 유연탄으로 시멘트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 부담도 적어지고 이제 환경 오염도 이제 적어지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계속 좀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쌍용 CNE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유연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꽤나 방어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ESG 사업 때문에 좀 방어가 잘 됐는데, 실제로 여기 기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쌍용 CNE는 현재 전체 시멘트 생산 대비 38%까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진율은 꽤나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시멘트 기업들은 조금 더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이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개별적인 이슈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이제 시멘트에 있었던 그 시멘트 산업 내에 있었던 이벤트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 쌍용 CNE 얘기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최근에 크레인 기사분이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추락사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이제 적기에 제때 이제 물량 공급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큰 틀을 중심에 잡아놓고 이런 어떤 격가지 기사들이 나올 때 내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멘트 관련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연탄 가격, 그리고 시멘트 톤단 가격이 정말 인상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보유한 기업의 ESG 대체율 수치를 중심에 두시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얼마나 지속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 3월에 살펴본 이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좀 새로 나온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면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너무 뭐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오는 발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씩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